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범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왼쪽으로는 중구와 종로구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성북구, 오른쪽으로는 중랑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성동구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명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동대문구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동대문이 여기에 위치해 있지 않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 동대문은 종로 6가에 위치해 있고요. 종로 6가는 1975년 창신동, 숭인동과 함께 종로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는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신설동 인근에 있는 국내 최대 골동품 성지로 유명한 서울 풍물시장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동시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의 메카를 꼽자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청량역은 교통의 핵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상당수의 노선들이 지나가고 또 GTX까지도 통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준신축 단지로 이루어진 전농 답심리 아파트들 그리고 향후 신축으로 꾸려질 이문휴경 뉴타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청량리까지 삼박자가 모인 곳이 동대문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심리 파크자이가 위치해 있는 이 답심리동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동도 답심리동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용두동 그리고 위쪽으로는 전농동과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장안동, 아래쪽으로는 성동구 용답동과 위치해 있는 곳이 답심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심리라는 명칭은 조선 초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도성으로부터 심리 떨어진 곳을 밟았다라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농 답심리 뉴타운으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심리동의 행정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심리동은 크게 답심리 1동 그리고 답심리 2동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전농로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심리 1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중심지에 레미안 위브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레미안 미드 카운티 신축 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와의 경계로 여기 천호대로를 경계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끼고 있는데 신다극동, 청계 한신유 플러스,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가 이 답심 신담역의 역세권 그리고 또 답심리역의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구역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주택 단지들, 주거 단지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답심리초 또 그리고 신답초, 그리고 숭인중학교 등 총 3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용동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답심리 2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답심리 2동도 1동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들과 이런 그 주택 단지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쪽으로부터 보면은 청솔 우성 단지들이 있고요. 청솔 우성 단지 그리고 답심리 두산 그리고 답심리 동화 오늘 알아볼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 그리고 올 초에 입주 시작한 여기 레미안 아르테포레 답심리 아르테포레 답심리 두산 위브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가 동답초 하나만 위치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이 답심리역 자체는
베드타운입니다. 뭐 업무지구나 이런 것들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베드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답심리동 일대는 1970년대만 해도 청계천변 판자촌이 많이 존재하던 이 펄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이 곳을 이제 2010년 전농 7구역인 레미안 크레시티가 공사가 들어서고, 또 2011년도 답심리 16구역인 이 레미안 위브, 여기가 이제 각각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고요. 단지 왼쪽 편으로 레미안 위브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죠? 보이고, 여기 전농초등학교 위쪽으로 해가지고 전농동 일대의 모습, 그리고 전농동의 또 대단지 아파트인 레미안 크레시티 단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량역이 보이죠? 정량역이 보이고, 이 일대로 고층 아파트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청이 있고, 여기 왼쪽에 신축단지 레미안 허브리츠 단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 아래로 해서 왼쪽 편으로는 성동구, 여기 특히 이제 성동구 마장동 세림 청계현태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이제 용답동 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쪽으로 해서요, 이제 답심리 두산 답심리 공원 일대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배봉산과 답심리 공원 사이에 전농동 SK와 전농동 우성 단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는요, 여기는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중랑천을 끼고 왼쪽 편에 이제 장안 힐스테이트, 장안 현대 홈타운, 장안 삼성 레미안 이런 단지들 일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너편으로는 이제 중랑구 묵동 일대, 그리고 광진구 중곡동 일대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흰색 점선 경계를 해가지고 여기 자체가 이제 그 천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천호대로.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답심리역 5호선 답심리역, 아까는 말씀드렸던 2호선 신담역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5호선 답심리역 또 5호선 장안평역까지 이렇게 쭉 이 그 천호대로를 경계로 라인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라인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이 보이고요. 정문의 모습, 그리고 공동 현관문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분리수거장, 단지 내부, 그리고 주차 주차장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왼쪽 편 답심리로 56길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단지 내 상가의 모습이 보이고 답심리 현대시장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단지 위쪽 한천로 11다길의 모습이고요.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로 경사가 이렇게 아래로 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단지의 단차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파크자에 가보시면 단지 단차가 높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막길로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어린이집이 두 개나 위치해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답심리 단지 오른쪽 편 한천로 11길의 모습이고요. 왼편에 이제 답심리동 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렇게 상가동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단지 아래편 답심리 현대시장 왼쪽 옆쪽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한천로 11길의 모습인데, 여기 멀리 답심리 아르테포레
아파트가 건축 중인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사진 모습이고요. 현재는 지금 입주장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밀집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단지 오른쪽 편 아래에 이제 답심리 현대시장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답심리초 사거리가 있어요. 답심초 앞쪽에 이제 사거리변이 있는데 여기 위로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상가동이 잘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집 학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위치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심리초 사거리 위쪽으로 해서 여기 전농로, 대로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학원가가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학원가가 일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답심리 파크자이는 5호선 답심리역 역세권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뭐 여기가 거래가 역세권이 아니다, 뭐 도보 이용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가까운 동 기준으로 하면은 역세권 단지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01동, 102동 쪽이 가까운 동이다. 좀 이렇게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답심리초가 또 왼쪽 편에 있다 보니까 왼쪽 위쪽 편에 있다 보니까 또 여기 백일동 쪽이 또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세대들에서 일부러 동양 세대들이 좀 배치돼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평형 타입 A, B, C, E 타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A 타입과 E 타입은 똑같아요. 3베이 반상형 구조인데 건너편 방 위치만 다르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타입과 C 타입은 이제 복도식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 그리고 주방의 모습과 방의 모습,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정보 보시겠습니다. 답심 파크자이는 답심이동에 위치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쭉 보시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주차 대수가 조금 작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초중고등학교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평형대가 낮은 동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세대 수는 4개 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1개 있다는 그런 동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대문 문구의 특징, 거래지수, 전농 답심리동 특징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가격 분석 쭉 보시면 되고요. 2022년 12월에 9억 7천 찍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은 돌파하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전고점을 향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 건수 2월 달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3월 거래 건수도 많은 모습 볼 수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 30분 소요되고요. 그리고 시청은 23분,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구디역, 가디역은 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의도 27분 소요되는 거, 마곡역 42분 소요되는 거, 마곡역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DMC역 27분 소요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마곡역이나 구디가디역 쪽이 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 34분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좀 시간이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량역 같은 경우 9분 바로 인접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지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평단가를 좌우하는 요소, 가장 큰 요소는 여기 정량력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가 사실 평단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힐스테이트 청계보다 좀 평단가가 낮게 나왔는데 저층 위주로 좀 거래가 되다 보니까 평균 평단가가 조금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청계 같은 경우 여기 2호선 신담역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여기 지하차도가 또 위치해 있고 이렇게 뺑 돌아서 이 대로변을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심리 파크자이 그 다음 평단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5호선과 가까운 단지고 신축 단지다 보니까 평단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예요. 여기는 레미안 크레시티 바로 인접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심리 아르테포레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 평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단지인 레미안 답심리 미드카운티 여기는 이제 지하철과의 거리가 조금 멀리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계 한신유 플러스 그리고 레미안 위브 대단지 그리고 청계 한신유 플러스 레미안 아름숲으로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미안 아름숲은 지하철 접근성이 가장 나빠요. 가장 나쁘고 그리고 또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좀 가장 평단가가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의 평균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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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83점을 취득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대문구는 현재로서는 서울에서도 중하급지 정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는 신축에다가 또 청량역은 아니지만 답심리역 역세권 단지에 속해 있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 아파트에 속하는 곳으로 살기에도 쾌적한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하면 앞으로 청량리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량리역은 앞으로 강북권의 교통 메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뭐 직접적인 영향권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 답심리 파크자이도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 어느 정도의 가치는 인정받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